최근 청소년들의 이어폰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서 소음성 난청이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난청을 방치하게 되면 듣는 게 어려워져서 학습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성적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까지 느껴진다면 지금 바로 이비인후과에 내원해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뇌를 건강하게 하자 송재준의 브레인 세라피입니다. 요즘 출퇴근길에 주변을 둘러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도 이어폰을 끼고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의 귀 건강은 어떤가요? 이어폰 시장에서 최근 가장 핫한 기능은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노이즈 캔슬링은 주변 소음을 차단하고 음악에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하지만 이 노이즈 캔슬링이 발전하면서 과거 오픈형이었던 이어폰들이 점점 더 커널형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양의 이어폰은 고막에 직접 소리를 전달하기 때문에 청력에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이어폰의 진실과 거짓, 이비인후과 전문의인 송재준의 시선으로 분석한 이어폰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과거에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은 헤드폰 형태의 기기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무선화, 소형화의 추세에 힘입어 이렇게 소형 이어폰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음향학적으로도 이런 기기들은 고막에 더 가까이서 소리를 전달하고 더욱 고음질의 소리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커널형 이어폰들을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널형 이어폰은 귓구멍에 쏙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소음이 잘 들리지 않고 음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서 최근에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러한 커널형 이어폰들은 헤드폰에 비해서 고막에 더 가까이서 소리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소리를 전달하고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소음성 난청을 아무래도 더 쉽게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커널형 이어폰을 사용하게 되면 음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또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자기도 모르게 더욱 큰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달팽이관이 소음에 노출되는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달팽이관의 외유머세포라는 소리를 듣는 역할을 하는 청각세포가 손상되어 작은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커널형 이어폰은 헤드폰에 비해서 귓구멍 깊숙이 위치하기 때문에 웨이도의 피부에도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귀를 팔 때 조금만 깊이 넣으면 통증을 느끼잖아요. 웨이도의 피부는 매우 얇고 민감한데 여기에 이러한 커널형 이어폰이 장시간 접촉하게 되면 웨이도염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이어폰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서 소음성 난청이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에 시행된 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력 검사와 이비인후과 검진을 시행한 결과 17%가 난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국내 고등학생 절반 이상인 59%가 휴대용 음향기기를 매일 2시간 이상 사용하고 39%는 심지어 매일 3시간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력이나 청력은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기 마련인데 이어폰 사용이 생활화되면서 귀가 약해지는 그 시기가 앞당겨졌다고 생각합니다. 소음성 난청이란 큰 소리에 장시간 노출될 때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달팽이관에 소리를 듣는 세포인 유머세포가 손상돼서 청력이 소실된 상태를 말합니다. 참고로 유머세포란 소리 정보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세포입니다. 난청을 방치하게 되면 듣는 게 어려워져서 학습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성적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소통 능력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소음성 난청은 한번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청소년기에는 자각 증상이 없어서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발견 후 진행을 막는 것이 최선입니다. 소음성 난청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에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증상들이 있는데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이야기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시끄러운 곳에서 사람들의 대화를 알아듣기 어렵다면 소음성 난청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주변에서 TV나 음악을 너무 크게 듣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나요? 귀울림과 어지럼증,
귀에서 먹먹함까지 느껴진다면 지금 바로 이비인후과에 내원해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3, 4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주파수별 순음 청력 검사를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방음실과 장비가 구비된 이비인후과라면 검사가 가능합니다. 콘서트장이나 노래방, 사격장 등 85dB 이상의 큰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는 가능한 피하고, 만약 다녀왔다면 조용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PC방 등 시끄러운 곳에서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할 때 최대 음량의 60% 이하로 하루 60분 이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장시간 사용해야 한다면 1시간 사용 후 5분간 휴식을 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난청이 심해지면 이명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진료 시기가 빠를수록 완치 확률도 올라가기 때문에 청력의 이상 징후를 느꼈다면 바로 이비인후과에 내원해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말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귀가 먹먹한 증상이 5분 이상 이어지면 난청을 의심해보고 치료를 받아야 이명으로 증상이 악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명은 외부의 소리 자극 없이 주관적으로 나한테만 소리가 들리는 그런 질환으로 귀 질환의 중요한 징후입니다. 이명 환자 다수는 윙, 쏴 혹은 칙 하는 소리, 매미 우는 소리, 바람 소리가 들린다고 표현합니다. 이명 환자의 대부분 난청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검사를 통해 청력의 저하 정도, 또 환자가 느끼는 이명의 주파수와 이명의 크기를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주관적 이명이 아닌 박동성 이명이나 근경련성 이명, 타자기 이명 등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병력 청취 및 검진, 청력 검사나 영상 검사 등이 필요합니다. 이명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거나 주위가 조용해질 때 심해지고, 또 신경이 좀 예민해질 때 더 크게 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집중력 저하나 수면 장애로도 이어져 일상생활에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귀에서 일시적으로 소리가 들린다고 해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으면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명의 치료법은 약물치료, 소리치료, 또 인지행동치료와 신경조절치료가 대표적입니다. 이명치료에 특화한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인공와우 수술이 권장되기도 합니다. 이명으로 인한 불편함이 심하면 불면, 불안,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청력 손상과 이명을 예방하기 위해선 이어폰, 헤드폰의 볼륨을 6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는 주변 소음보다 더 큰 소리를 들어야 소리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어폰의 볼륨도 자연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달팽이관에는 더 큰 소리, 더 큰 에너지가 전달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기가 쉽게 됩니다. 그나마 괜찮은 이어폰 하나를 추천하자면 최근 많이 나오고 있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추천합니다. 최근의 이어폰들 중에서는 소음 제거, 즉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은 낮은 주파수의 주변 소음과 반대되는 파형의 소리를 만들어 그 소음을 상쇄시키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음이 달팽이관으로 전달되는 것을 막아주어 소음성 난청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볼륨을 지나치게 높여 듣는다면 귀를 보호하는 효과도 감소하게 됩니다. 혹시 원장님은 이어폰을 아예 사용 안 하시나요? 아닙니다. 저도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어폰을 사용합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탑재된 이어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소음이 많은 지하철 안에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끼면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의 성능은 아주 우수합니다. 귀 건강을 생각했을 때는 그나마 이렇게 생긴 헤드폰입니다. 이어폰과 헤드폰 둘 다 귀 건강에 해롭지만 굳이 따지자면 이어폰이 더 나쁩니다. 이어폰은 이런 헤드셋보다 소리의 음압을 더 높여서 고막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귓구멍 전체를 완전히 막는 커널형 이어폰은 외부 공기를 차단해서 귓속이 습해지고 온도가 높아져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귓속에 세균과 곰팡이가 생기면 웨이도염에 걸릴 위험도 커지죠. 그리고 운동할 때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운동할 때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 이유는 이어폰이 귓구멍을 막아 바람이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땀과 올라간 체온으로 인해 염증이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목욕을 하고 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귓속이 젖은 상태로 이어폰을 바로 끼게 되면 세균 증식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드라이기 등으로 귓속을 충분히 말린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헤드폰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귀에 주는 자극이 훨씬 덜합니다. 헤드폰은 귀 전체를 덮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어폰보다 귓속의 압력이 훨씬 낮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헤드폰도 높은 볼륨으로 장시간 사용하면 청력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헤드폰이 음압이 이어폰보다 낮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에 유리하지만 헤드폰으로도 큰 소리를 듣는다면 달팽이관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폰이냐 헤드폰이냐 보다는 가능한 작은 소리로 듣고 이어폰의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웨이도염이 있거나 고막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커널형 이어폰을 사용할 경우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헤드폰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골전도 이어폰도 직접 귓구멍을 막지 않고 골전도를 통해서 소리를 달팽이관에 전달하기 때문에 이어폰보다는 달팽이관으로 전달되는 소리의 양이 훨씬 적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에서는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60-60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어폰이나 헤드폰의 볼륨의 60% 미만으로 한 번에 60분 미만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골전도 이어폰과 헤드폰을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잘 들리는데요? 네, 소리도 깨끗합니다. 이런 골전도 이어폰의 장점은 음악을 들으면서도 밖에서 들려오는 말소리나 다른 소리들을 쉽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달팽이관에 전달되는 소리 자체는 훨씬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체 볼륨의 한 60에서 70% 미만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이 헤드폰을 한번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헤드폰은 아무래도 귀에 전달되는 압력이 훨씬 낮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소리가 훨씬 덜 들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게 되면 소리를 점점 더 크게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이 있는 경우에도 전체 최대 볼륨의 한 60% 미만에서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어폰이 귀에 좋지 않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어폰을 단순히 사용하지 말라고 하기에는 이미 모든 사람들의 필수품이 되었죠. 이번 영상을 통해 무조건 음악을 듣지 마세요가 아닌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어 봤습니다. 이어폰을 꽂아야 업무 능률이 올라간다는 말도 있지만 너무 오랜 시간 꽂고 있다면 청력의 능률은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시선에서 대중적인 아이템들을 분석해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